마을에서는 재범 유지 소리를 듣는 과부 선옥의 집에 벌써 세 번째 며느리를 찾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3대 독자인 아들 덕파리를 워낙에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기 때문에 아들 덕파리에게 시집온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선옥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며 1년도 되지 않아 쫓아버렸지요.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가 나간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두 번째 며느리 매양이 덕파리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구만요. 시집살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방까지 안방 옆에 붙어두시고 부부간의 잠자리까지 간섭을 하시니 제가 어디 제정신으로 이곳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우리 집 같은 부잣집에 시집을 와서 나한테 거접시 며느리로 인정을 받을 줄 알았냐잉? 우리 덕파리를 내가 어찌게 키웠는디 내가 그리 쉽게 인정을 해줄 줄 알았냐 이 말이지. 뭐시라고요? 이거 옥살이를 했으면 했지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간섭을 하실 거면 며느리가 아니라 여종을 들이셔야제라. 아무튼 지는 내일이라도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님. 하이고 아가. 그라고 말하면 내가 뭐 벌벌 기면서 니를 잡을 줄 알았냐잉? 처음 며느리를 내보냈을 때가 힘들었지. 두 번째부터는 이게 흠이라도 되겠냐잉. 그러니까 니 나가고 싶으면 어디 니 맘대로 해봐라. 두 번째 며느리마저 시집살이 한 달을 채 못 버티고 나가게 되자 선옥의 집은 부잣집임에도 불구하고 고된 시집살이로 입소문을 타게 되어 마을 처자들 모두가 그 집에 시집을 가기를 기피했지요. 그렇기에 돌고 돌아 매파가 가난한 명옥의 집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이고 명옥이 아버지, 내가 말이여거 혼처를 찾아가지고 왔는디 이것이 참말로 거시기 하구만. 우리 집 사정에 혼담이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제. 그런디 무엇이 거시기 하다고 그러는가? 다름이 아니고 말이여 그 상대가 우리 마을 그 선옥이 마님네 독자 덕팔이니까 그렇지. 웜에 그 선옥이 마님네 독자라고 하면 그런디 그 집은 몇 달 전에 그 두 번째 장가를 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께 거시기 하다는 것이제. 그 선옥이 마님이 원체 며느리가 들어오면 쥐잡듯이 잡아놓으니 이번에 두 번째 며느리는 한 달도 못 버티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안 합니까요? 그 뒤부터는 마을에 소문이 돌아나서 아무도 거기에 시집을 안 간다고 하는디 혹시 명옥이 생각은 어쩐가 해서 내 이렇게 찾아왔구만요. 우리 명옥이는 평생 남하고 말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의 순둥인디 무슨 수로 그런 혹독한 시댁 살림을 버티겠는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때까지 옆에서 매파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명옥이는 한참 뭔가 고민에 빠진 듯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는데요. 아버지, 가능하면 제가 그 집 며느리로 한번 들어가 볼랍니다. 하이고 명옥아, 네가 지금 거기가 어딘 줄 안다고 간다고 그러냐? 거기 선옥이 마님이 보통이 아니라는데 네가 무슨 수로 당해내려고? 제가 못 버티면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만일 뿐이고 만에 하나 그 시어머니를 잘 구슬려서 그 부잣집 며느리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뒤부터는 우리 집이야 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어찌 봐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요? 그러니 제가 이 기회를 안 잡고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웜의 명옥아. 그려? 네 뜻이 그렇다면 하이고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네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구만. 내가 참말로 미안하다잉 명옥아. 그리하여 명옥은 덕파리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명옥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는데요. 시댁의 안방은 물론 시어머니 선옥이 차지했지만 굳이 마룻 건너방이나 사랑방을 두고도 선옥은 신방으로 명옥이 부부에게 안방과 미닫이 문으로 맞닿아 있는 방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너네들 방이 내가 지내는 안방하고 붙어 있어야 부를 때도 같은 구들이라 군부를 아낄 수가 있는 것이구만. 너 말이다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해서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니께 그렇게 명심하고 있어라잉. 하이고 저야 뭐 어머님하고 방이 가까우면 그만큼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으니 너무나 좋구만요, 어머니. 애미야, 다들 처음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말했다가 나갈 때는 옥살이를 했으면 했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니도 뭐 겉으로야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며느리가 되었지만서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아직은 모르니 내 아직 마음속으로까지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구만. 내 지가 명심하겠습니다요, 어머님. 명옥의 신방은 미닫이 문으로 닫혀 있어서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방에서 나는 소리는 전부 전달이 되었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덕팔이는 홀 어머니 선옥을 지극정성으로 아꼈기에 밤에 안방에서 선옥의 기침 소리라도 들리면 어머니의 상태를 살핀다면서 안방으로 가버리기 일쑤였지요. 아이고 얼른 거 애가 들어서야 어머님한테 며느리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든지 뭐를 하든지 할 것인디. 서방이라는 양반은 틈만 남은 저라고 어머니 방으로 쪼르르 가버리니 이것이 참말로 쉽지는 않겠구만. 그러는 와중에도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한 방을 쓰게 되어 밤에 재미라도 볼라치면 이번에는 선옥이 그 소리를 듣고 여지없이 명옥이를 방으로 불렀지요. 아이고 애미야. 아이고 내일 비가 올라나 허리가 쑤셔 죽겠으니 내 잠을 통 잘 수가 없구만. 너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얼른 여기 와서 내 허리 좀 주물러 봐라잉. 아 어머님, 그런데 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아니 니는 지금 시애미가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는디 뭐 그것보다도 급한 일이 있는 것이냐잉? 도대체 니 방에서 뭐를 하고 있는 중인디 그러냐잉? 아 아니구만요 어머니 지금 바로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허리 한번 주물러 달라는 것에 이렇게 말대꾸를 다 하니 아주 네가 상전이다 상전. 또 어느 날은 소리를 죽이고 한참 재미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아이고 애미야. 아 애미야. 거 목이 다 죽겠구만. 얼른 물 좀 가지고 오너라. 아 네 어머님 지금 갑니다요. 그리하여 명옥은 하는 수 없이 밭에 일하러 나가 있는 덕파리에게 참을 가져다 주면서 덕파리를 밭 옆에 있는 물레방앗간으로 불렀는데요. 거 참 먹고 얼른 일을 다시 시작해도 일이 많아나서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디.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 물레 방앗간으로 나를 다 불렀단가? 볼일은 무슨 볼일이겠습니까? 내 당신한테 시집오고 지금까지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정을 통한 적이 한 손가락으로 꼽겠구만. 이것이 무슨 부부 사이입니까요? 농사일도 중요한디 그보다는 지금 우리 부부의 일이 더 시급하니께 가만히 좀 있어 보시란께요. 명옥은 집에서는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정을 통할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남편에게 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핑계 삼아 눈치를 봐가며 남편과 운우지정을 나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선옥의 눈치를 보며 답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덕파리는 일이 피곤했는지 자리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져 코를 골며 잠을 잤고 명옥이 역시 고된 시집살림에 눈이 스르륵 감기려는 찰나 안방에서 장롱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후 가느다란 선옥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웜에 지금 어머님께서 혼자 울고 계시다냐? 자, 잠깐만. 이것이 우는 소리가 아니구만 우는 소리가. 다음 날이 되어 선옥이 동네 친구 집에 간다며 외출한 사이 명옥은 어젯밤 일이 신경 쓰여 조용히 안방으로 가서 장롱을 뒤져보았지요. 장롱 깊숙한 곳까지 뒤진 명옥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헝겊에 소중하게 쌓여있는 한 자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 몽둥이였습니다. 아이고 역시 그랬구만 그랬어. 내 이제야 뭔가 방법이 보이는구만. 그제서야 명옥은 시집 온 후 처음으로 이제야 뭔가 실마리를 찾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지요. 이후 명옥은 외출하고 돌아온 시어머니 선옥에게 살갑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요. 어머님 말숙이 아주머님네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그래 애미야. 그나저나 니는 저녁 준비랑 내가 시켜놓은 손빨래랑 다 맞춰놓은 것이냐? 아이고 그러면요 어머님. 이제는 그래도 다행히 일이 손에 좀 익은 것 같구만요. 일을 싸게만 하면 어디에 쓰겄냐잉. 제대로 야물딱지게 해야 그것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란데 니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오늘따라 어째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그러냐잉 징그럽게? 좋은 일은 무슨요 어머님. 그나저나 어머님 왜 밤에 허리가 계속해서 쑤시고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접고를 잘하는 어르신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허리 전문이시라. 저희 친정집 옆에 살던 과부 아주머니도 그분이 한번 다녀가면 그렇게 아팠던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칭찬이 자자하셨는데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이놈의 허리를 제대로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나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도 이놈의 허리 땜시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는디. 그리하여 명옥은 3일 후 장이 서는 날 허리를 잘 만진다는 춘삼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남편 덕팔이와 함께 장에 가자며 집을 나섰습니다. 명옥은 한참을 장터로 가는 길목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덕팔이에게 말을 건넸지요. 하이고 서방님거 지가 어머님한테 장을 볼 돈을 받아오는 것을 깜빡해버렸구만요. 무엇이라? 역가정 왔는디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란가? 수고스럽게 무슨 서방님까지 집으로 돌아가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거 서방님은 말이어요. 장터에 있는 국밥집에 먼저 가셔서 국밥 한 그릇 하고 계시면 제가 후딱 어머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국밥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시구려 마누라. 명옥이 집으로 오니 아니나 다를까 명옥의 예상대로 집 마당에서부터 어머니의 정을 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소리의 출처를 확인한 명옥이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확 열어 제꼈지요. 워메 거에 애미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말이다. 하이고 하이고 어머님, 지가 집에 뭘 놔두고 온 것이 있어서 그것 가지러 온 것인디. 거 이런 줄도 모르고 실례했구만요. 선옥이와 춘삼이가 정을 나누는 것을 봐버린 명옥이 그녀는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와 다시 장터로 가는 길에 명옥의 얼굴에는 왠지 미소가 가득했지요. 그리고 시간은 저녁이 되어 장터에서 명옥과 덕팔이 돌아왔을 때는 집 어디에서도 선옥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며느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만 선옥은 민망함에 며느리 보기가 부끄러워 집을 나가고 만 것이었지요. 선옥이 집을 나간 지 사흘 후 명옥은 선옥이 자주 놀러 다니던 같은 마을 친구 말숙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말숙의 집으로 가 선옥을 모시러 갔지요. 거 뭔 일이 있었는지 누구 시어머니가 이유는 말 안 하면서 집에는 죽어도 안 가겄다고 계속 우리 집에서 버티는 통에 아주 큰일이었구만. 그나저나 뭔 일이 있었냐잉 명호가? 일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머니. 어머님께서 집에서만 계시니 적적해서 그랬던 것 같구만요. 어머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셔야죠. 저도 그렇지만 서방님이 어머님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아주 버티고 있습니다요. 이러다가 참말로 큰일 나겄다니까요. 워메 우리 덕팔이가 말이여? 그럼 내가 얼른 돌아가야지 하는 수 없구만.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그 뒤부터는 명옥을 볼 낯이 없어 명옥이 앞에만 서면 아무 말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 설설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옥은 시어머니 선옥을 더욱더 극진하게 모셨지요. 거하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 춘삼 씨가 내 허리를 봐주러 왔던 날 네가 봤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좀 말을 안 해줬으면 하는구만. 내 네 얼굴 보기도 부끄럽지만 말이여. 행여나 말이 새어나갈까 그게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다 참말로. 어머님 어떤 것을 말씀하신대요? 그날 제가 본 것은 춘삼이 아재가 어머니 허리를 주물러주고 있는 것밖에 못 봤는디 말이어요. 그려 애미야. 내가 참말로 시애미가 되어나가지고 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만. 인자부터는 말이다. 너네 방도 마루 건너방으로 좀 옮기고. 애미 니도 얼른 애기를 만들 준비를 해야지 않겠냐. 내 그동안 참말로 미안했구만 애미야. 아니 며느라.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명옥은 신방을 건너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신혼생활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며 며느리로서 인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명옥이는 장날이 될 때마다 덕팔이와 함께 장터에 가기 전에 춘삼이를 불러 어머니의 허리를 봐주는 것을 잊지 않고 챙겨주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